안녕하세요.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모집 및 선발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이란 잠재적 인적 자원이 공석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모집의 목적은 훌륭한 지원자 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력 풀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자 확보 활동의 반경이 제한 없는 공격적 활동입니다. 이에 반해 선발은 확보한 지원자 중에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 방어적인 활동입니다. 공석이 된 직무를 채우기 위한 모집 원천으로는 내부 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찾는 내부 모집과 외부 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찾는 외부 모집이 있습니다. 내부 모집은 인력 수요 시 내부 인력을 육성하여 내부 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부 모집은 직무 이동 및 승진 기회 확대, 모집 비용 및 시간 절약, 외부 인력 채용에 따르는 리스크 제거, 내부 인력의 조직 및 직무 지식을 기존 급여 수준으로 계속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재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조직의 폐쇄성 강화, 패거리 문화 형성, 교육 훈련비의 증가, 절대적 인원수 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모집은 인력 수요 발생 시 외부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영입해오는 방법입니다. 외부 모집의 장단점은 내부 모집의 장단점이 전환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부 모집의 방법으로는 기능목록법과 사내 공모제도가 있습니다. 사내 공모제도는 사내 게시판에 공석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종업원들에게 지원을 독려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내부 모집 기법이기에 앞서 살펴본 내부 모집의 장단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다만 지원자의 소속 부서 상사와의 인간관계 훼손 문제, 탈락 시 지원자의 사기 저하 문제가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내 공모제도는 공석이 된 자리가 중심 전략 부문이고 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여야 하고 채용 진행 과정의 비공개성이 전제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모집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광고, 에이전시, 교육기관, 협회, 학회의 추천, 군대, 자발적 지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외부 모집 기법으로 웹기반 모집과 사원 추천제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원 추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원 추천제는 공석 발생 시 현직 종업원이 적임자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사원 추천제는 지원자들이 자신의 추천자인 현직 종업원들로부터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접하고 채용에 응하였기 때문에 현실적 직무 소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낮아 입사 이후 조기 이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원 추천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사원 추천제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 기업 설명회, 전문 대행업체 등의 방법에 비해 모집 비용이 저렴하고 종업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기에 자질이 우수한 지원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추천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기에 선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현실적 직무 소개로 인해 입사자들의 입사 후 이직률이 낮으며 기업의 적응도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종업원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추천한 자가 채용될 경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되는 사람들은 기존 직원들과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기에 학맥, 인맥에 근거한 파벌 조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천제 자체가 객관적인 채용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추천받지 못한 사람의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피추천자가 탈락할 경우 종업원의 반발과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발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모집이 성공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모집 원천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집 원천별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효과적인 모집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모집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익 분석, 공석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 측정, 지원자의 수, 지원자의 자질, 법률 저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용 효익 분석은 모집에 지출되는 직간접 비용을 모집의 효익인 근속기간과 비교하여 모집 원천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공석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공석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조직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공석을 채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가 기준으로 삼아
모집 노력을 독려,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시 채용이 만연한 최근에 모집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원자의 수 평가는 성공적인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선발 인원에 비해 모집 인원이 충분히 커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원자의 수가 충분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발률과 산출률을 이용합니다. 지원자의 자질 평가는 선발 비용과 선발 이후 교육훈련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율을 평가 지표로 사용합니다. 모집을 통해 지원자가 확보되고 나면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선발은 지원자 중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선발은 직무와 사람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자 모두가 직접 공석을 수행하게 하고 그 직무 수행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발 도구를 통해 지원자가 공석을 담당하게 될 경우의 직무 성과 수준을 예측하고 선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선발 의사결정은 선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예측치와 준거치의 비교,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측치와 준거치의 결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는 임상적 접근법과 통계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임상적 접근법은 선발 의사결정자의 이해와 경험 등을 토대로 주관적, 직관적으로 선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통계적 접근법은 통계적 방법에 따라 예측치와 준거치를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통계적 접근법에는 프로파일 접근법, 회귀 분석, 복수 컷오프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파일 접근법은 업무 수행에 성공하는 종업원들의 표준적인 자질을 이상적 프로파일로 정의하고 개별 지원자의 자질을 이와 비교하여 선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양자를 비교하는데 형태와 수준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프로파일 접근법은 이상적 프로파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복수 컷오프는 예측치와 준거치 모두의 컷오프, 즉 탈락시키는 점수를 설정하여 선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준거치에 설정한 컷오프는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컷오프가 되고 예측치에 설정되는 컷오프는 합격, 불합격을 구분하는 합격선이 됩니다. 그래서 양 컷오프를 모두 통과한 사람을 최종 선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수 컷오프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선발 도구 예측치의 타당성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 오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발 도구의 타당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의 점수 분포도가 일직선으로 나오지 못하여 예측치와 준거치 모두의 컷오프를 설정할 경우 FN, FP와 같은 선발 의사결정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컷오프에 의한 선발 의사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선발률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발률을 낮추면 합격 컷이 올라가 FP의 오류가 감소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FN이 증가하고 절대적 인원수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장기적으로 선발도구 자체의 타당도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당도가 높은 선발도구로 인턴십이나 수습기간 부여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발도구를 이용하여 예측치를 구해봅시다. 선발도구는 지원서 분석기법, 선발시험, 면접이 대표적입니다. 지원서 분석기법은 지원자가 스스로 기술한 지원서의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분석, 평가하는 선발도구입니다. 지원서 분석기법에는 역량 기반 지원서 평가 방법과 바이오 데이터가 있습니다. 역량 기반 지원서 평가는 역량과 관련되는 질문을 주고 이에 대해 지원자 스스로 보유한 역량을 기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이오 데이터 분석은 직무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원자의 바이오 데이터, 즉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분석하여 선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발 시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발 시험에는 지원자의 능력 혹은 잠재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검사, 지원자의 동기부여 정도를 측정하는 성격 및 흥미도 검사, 지원자의 직무 성취도를 검사하는 실무 능력 검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발 도구는 면접입니다. 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 지향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면접의 목적은 정보 교환입니다.
기업 측은 지원서의 항목을 명료화시키거나 지원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하며 우수한 지원자에게 기업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자 측 역시 면접을 통해 미리 해당 기업의 문화와 공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크게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으로 구분됩니다. 구조적 면접은 표준적인 질문을 미리 정해놓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 그 답변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구조적 면접은 지원자 간 답변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관의 스테레오타입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고 직무 분석을 토대로 표준 질문을 개발할 경우 타당성도 높으며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 질문들이 대부분이기에 지원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대비할 수 있고 지원자의 본심 파악이 어려우며 면접 질문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비구조적 면접은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구조적 면접의 장단점은 구조적 면접의 장단점을 반대로 적용하면 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의 분류화에서 다양한 면접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면접 방법으로는 피면접자가 다수인 집단 면접, 면접자가 다수인 위원회 면접, 여러 시기에 걸쳐 면접을 실시하는 복수 면접, 스트레스 면접, 창의성 면접, 역량 면접 등이 있습니다. 면접은 지원자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엽적인 정보로 인상을 통해 평가하거나 부정적 정보의 영향으로 인하여 평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적 면접과 비구조적 면접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중요한 포스트의 경우 위원회 면접을 이용하며 면접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면접 내용 개발 시 면접자 참여 보장 등의 방법들을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선발 도구의 평가를 위한 신뢰성 검증과 타당성 검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이란 선발 도구의 측정 결과가 일관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 믿을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동일한 테스트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실시하여 두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실시, 재실시 신뢰성 검증, 동일 유형의 난이도가 유사한 시험을 재실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대체 형식에 의한 신뢰성 검증, 복수의 평가자가 동일 시점에 동일한 평가 대상을 평가할 때 평가자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는 평가자 간 신뢰성 검증, 하나의 평가표로 측정한 결과만 있을 때 평가 항목 점수들 간의 관계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내적 일관성 신뢰성 검증이 있습니다. 선발 타당성은 선발에 있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 결과가 과연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타당성 검증은 선발 도구의 측정치와 지원자의 직무 성과 간의 관계를 측정하여 검증하는 준거 관련 타당성과 선발 도구가 측정하는 항목과 내용 자체를 검증하는 기술적 타당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준거 관련 타당성에 해당하는 동시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동시 타당성이란 선발 도구를 종업원에게 실시하여 현직 종업원이 획득한 시험 점수와 그들의 인사평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준거치와 예측치의 적용 시점은 동일합니다. 예측치와 준거치를 동시에 획득,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도 조사 결과를 매우 편리하게 얻을 수 있지만 현직 종업원이 선발 시험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고 현직 종업원의 입사 이후 직무 경험이나 개별적 노력이 선발 시험에 반영되어 선발 시험 점수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신규로 채용하려는 인력 집단을 현직 종업원이 대표할 수 없는 경우 타당도 검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 타당성은 합격한 지원자들의 시험 성적과 입사 후 어느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이 달성한 직무 성과를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의 동시 타당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발 도구의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당시의 채용 집단을 대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고 상관관계 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조사하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표본 점수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타당성에 해당하는 내용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타당성은 선발도구가 측정하는 내용이 실제로 근무하는 작업 상황과 직무 행위에 얼마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용 타당성은 측정 항목이 실제 작업 환경과 직무 행위를 편견 없이 잘 대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가 내용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피평가자가 평가를 받는 영역에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내용 타당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성 타당성은 공인 타당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선발도구의 측정치가 이론적인 구성 또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구성 타당성이 높으면 그 측정 항목 구성이 외부적 공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역시 전문가들의 주관성 개입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집 및 선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